정말 저 직장인분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시거든요. 네네. 우리 네. 월부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돌이켜서 소파에 누워서 나 오늘 되게 바쁘게 산 것 같은데 나 뭐 했지? 라고 돌이켜보면 네. 의미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바쁘게는 살았거든요. 네네. 어쨌거나 이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괜찮은 거 맞나요? 교수님? 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게 일관된 어떤 하나의 타켓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무빙 타켓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하나에도 가격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예. 직장을 다니시면 그 혼란이라는 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뭐 집안이 정리가 안 된다든지 업무가 너무 많다든지 네네. 뭐 그런 일 때문에 이제 혼란이 오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일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진짜 혼란은 뭐냐면은 내가 인생에서 가야 될 길에 대한 혼란이 올 때 그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A 길로 갔는데 아니네 B로 가는 거예요. B로 갔는데 아니네 C로 가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교사가 되겠다고 임용시험 공부하다가 또 임용시험이 한번 쳐보고 힘드니까 중개사 하겠다고 중개사 또 가서 또 하다가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네, 혼란이 네. 그게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게 혼란 상태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아시고 이제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왜 혼란이 생겼을까? 원인을 찾아보고 네. 이제 거기서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예. 거죠. 목표가 자주 바뀐다는 게 네. 그게 이제 저거는 동기 혼란인 거죠. 그죠? 동기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게 A에서 B로 갔다가 B로 해서 C로 갔다가 다시 A로 온다든지 이런 좀 장기 목표 말씀 네, 거예요? 네, 장기 목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목표가 자주 바뀌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상태 어지러운 저런 거는 이제 저예요. 네, 저건 정리가 안 우울증이 돼서. 약간 오더라도 저럴 수 있고 주변 상태가 너무 어지럽고 네, 막 네. 정리가 안 되면 쟤네들이 나의 에너지를 뽑아가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면서 저거 치워야지 하는 생각 네. 때문에 내가 내 일을 못해. 다른 걸 못해요. 스트레스 받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 빨리 네 주변부터 치우라 네. 그러잖아요. 청소부터 하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군요. 네, 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정신이 없다. 저게 이제 해야 될 도 너무 많은데 뭘부터 먼저 해야 될지도 네, 모르겠고 우선순위 그냥 모르겠고. 끌려다니는 회사에서 해야 될 일 먼저 하다 보면은 네. 내일도 놓치게 되고 그죠. 그런 현상들이 예. 나타나게 되죠. 결국은 저것도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끌고 가지 못해서 저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이제 그다음 깊은 생각 잘 안 되는 거 딴 생각이 그렇게 들던데. 그렇죠. 그리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글을 쓰면 혼란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생각이 정리가 안 되니까 글을 써도 그냥 단편적인 한 두세 줄도 못 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컬럼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요소들이 속에서 이제 혼란이 발생하고 마치 이제 동기, 정서, 인지, 행동, 의지가 이 5개가 이제 환으로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막 얽혀 있는 어떤 그런 현상. 그래서 서로 막 충돌하고 이런 일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막 복잡하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생각도 깊이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집중하기 중언부언하게 어렵고. 되고 예, 명상도 잘 안 되고 글도 엉망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존감 떨어지는 거죠.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자괴감 들고 네. 딱 죽고 싶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의미 예, 없다 싶고. 네, 예. 내 인생 내가 말아먹었다. 이번 생 망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뭘 해야 된다 싶으니까 뭐 SNS 보기도 하고 뭐 딴 데 TV 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사실은 머릿속에는 맞아요. 내가 해야 될 해야 일이 될 따로 있는데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에너지 딴 데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TV를 보면서도 마음은 딴 데 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불안해서. 네, 그런데도 내 일은 또 안 돼. 거기 왜냐면은 거기에 들어갈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에는 에너지가 없고 그냥 딴 거에 보고 있으면서 더 에너지를 분산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뭐 인간관계는 이제 내가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그쵸, 연락하기 좋지 않은 쉽지 네, 않아요. 좋아야 되니까 모임에도 나가기 네. 않게 되고 뭐 좀 냉소적으로 변하게 되고 여기에 좀 해당이 되는 거면 이제 네. 내가 정말 혼란을 겪고 있구나라는 네. 생각들을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포인트들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이 혼란이 왜 오는 건가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혼란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을 때 오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근본적으로 무기력은 외부 충격에서 이제 외부에서 나를 통제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랬고요. 저항은 내가 나를 막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혼란은 크게 보면은 자연 법칙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연 법칙이 뭐냐? 네. 이제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는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 하는 열역학 이 법칙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엔트로피라는 용어는 네. 이제 에너지하고 네. 트로포스라고 하는 히라버가 이제 합성된 거고 에너지는 에너지 우리 알고 있는 네, 네. 에너지고 트로포스라는 건 히라버로 변형, 변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네.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도 에너지의 흐름으로 본 거죠. 아침에 이제 학교 교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딱 출근해서 봤을 때 교실에 책상이 다 정돈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와요. 좋아요. 그럼 아이들이 뭐 의자 빼고 뭐 놀고 그러면서 막 어지럽지죠. 네. 집에 갈 때쯤 되면은 책상 걸상이 엉망돼 있죠. 예. 그게 엔트로피가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거는 무질서함의 정도인데 그게 원래는 정돈이 잘 되어 있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지러워지잖아요. 그게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변하는 거죠. 이 의자를 다시 정돈을 아이들한테 시키잖아요. 네. 그럼 아이들이 그 자기 책상을 다 정돈하면 다시 깨끗한 상태로 됐죠. 엔트로피가 낮아졌죠. 낮아진 거예요. 그 엔트로피가 낮아지려고 하면은 아이들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들어가야지만이 이걸 해결이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거를 질서화 시키려고 그러면은 네. 아까 아이들이 그걸 정리한 것처럼 내가 내 마음에 뭐를 집어넣어야 힘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걸 주지 않으면 우리도 무질서하게 가게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네.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동기부여 강의를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노력이에요. 이게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쨌든 출근하잖아요. 그거가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네, 근데 네. 이제 퇴직을 했다든지 실직하는 경우에 그냥 한번 집에서 쉬기 시작하면 나에 대해서 어떤 걸 집어넣지 않잖아요. 이게 네. 이제 나의 무질서함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엔트로피가 늘어나잖아요. 올라가고. 예, 늘어나니까 할 에너지가 무질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퍼지면 더 할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 원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어른이라는 혼란이라는 제목을 썼잖아요. 네.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가는데 주인이 되어 가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바운드리가 넓어져요. 아, 이걸 네. 다 내가 안아야 돼요. 그런 네. 경우에 이걸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못 하겠고 이거 하려니 저게 걸리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의미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조심을 해야 되고 세들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중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해보니까 사람은 대부분 2번 성장하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취업할 때까지가 1차 성장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0대부터 30대 초반 정도까지는 정착기죠. 예. 직장을 다니게 되고 그쵸.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정착기가 있고 30대 후반 40대 정도부터 시작해서 2차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2차 성장기가 길게는 70대까지 봐요. 그러니까 40대부터 70대까지가 2차 성장기인데 이 2차 성장기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은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자기 삶을 잘 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죽어간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많이 30, 40대 거기에 해당되신 분이 네. 알 건데 그때부터 2차 성장을 잘 하신 분들은 정말 이제 편안하게 잘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연령이 높아갈수록 올라갈수록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넓어지면서 혼란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쯤 알고 가셔라.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너무 공감돼요. 네. 제가 30대 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다라고 네. 느꼈었거든요. 네. 하지만 거기에서 오는 혼란들이 많았어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오롯이 다 책임을 져야 맞아요. 하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고민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맞아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혼란이기에 네, 맞아요. 예.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달라져야 한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조셉 캠벨이나 융이나 그런 분들이 초반부에는 종속된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이제 해방되는 삶. 그러니까 종속된 삶이라는 게 초반부의 인생에서는 회사에 종속되어 있고 사회에 종속되어 어릴 있고 때 그렇게 부모님. 네, 그렇게 종속된 삶에서 중간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만나서 해방으로 갈 때는 그 해방은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 나를 돌아보는 그 두 번째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통합을 이루면서 말년이 아주 평화롭게 갈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0대 정도부터 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그게 늦었어요. 그걸 겪으면서 저한테 나타난 그런 문제를 겪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럼 나한테 오는 게 이게 혼란이 맞구나. 지금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다음으로 가서 이건 어떻게 극복해야 아, 돼요? 한 번만에는 되지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동기, 정서, 인지, 행동, 의지 5가지.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혼란인 경우에는 이것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 네. 속에서. 그래서 이게 동기가 확실하면요. 아까 제가 소명 말씀드렸잖아요. 예. 삶의 삶의 의미를 찾고. 의미. 빅터 프랭클 다 아실 건데 유대인이 다 아우슈비츠에 잡혀갔잖아요. 잡혀가기 전에 자기가 오랫동안 연구해서 그 로고세라피 연구를 한 논문을 이제 다 완성을 한 상태였는데 네. 갑자기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그 원고를 그 외투 안에 꿰매준 거예요. 그 네. 분실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외투를 입고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근데 또 잡혀가니까 외투 뺏기잖아요.
자기 그 원고가 정말 자기한테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연구의 결과인데 예. 이걸 뺏겨버린 거죠. 네. 그래서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때 이제 간수가 옷을 줬어요. 죄수복을 줬는데 주머니에 열어보니까는 종이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이었는데 네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는데 이 유대인이니까 알잖아요. 예. 그걸 보는 순간 그게 예전에 자기가 알고 있던 종교적 의미랑 다르게 다시 와닿더래요. 그러면서 그 한 문장이 자기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이 한 장이 그 원고 전체하고 맞바꿀 만한 그런 힘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종이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몰래 종이가 생기면 자기가 기억해서 그 원고를 다시 쓰게 된 거죠. 그걸 모아서 나중에 이제 풀려났을 때 책으로 나오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그래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로고 세라피가 원래 그 아우슈비츠 가기 전에 이론은 다 완성됐는데 이 이론이 수용소에서 이제 검증이 된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 삶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고 결국은 소리를 지탱하는 거는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그 생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행동도 거기서 나오고. 네, 그게 동기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1순위고 네, 1단계군요. 맞아요. 그 동기가 생기면 동기에 의해서 열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서가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기가 정서에 에너지를 주거든요. 네. 정서가 강해져서 열정이 생기고 내가 일을 해 나갈 때 유능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내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줘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인내를 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인지에서 안 돼라는 생각이 들어도 자기가 떨칠 수가 있어요. 내 의지로. 그래서 의지가 다시 인지에 힘을 줘요. 그래서 이 인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잖아요. 예.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걸 완수하고 나면 더 큰 목표를 갖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하나의 행동이 완성되고 나면 이 행동이 다음 동기를 자극하게 돼서 이게 루틴이 선순환을.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동기, 정서, 의지, 인지, 행동이 뱅글뱅글 환을 이루면서 돌아가는데 이 속에 얽혀있던 것도 딱 정렬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서로 주고받고 에너지가 되면서 무질서하게 되어 있던 내 마음에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추천드리고 싶은 건 네. 책을 읽으신 분들은 무기력을 읽으신 분들은 저항, 혼란을 읽으시면 되는데 혼란을 먼저 보시기보다는 무기력보다 차례를 보시면 이게 정리가 차례대로 되면서 정리가 돼요. 시간이 걸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미궁인 것처럼 내 안에 본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면은 언젠간 내가 달라지고 차차 내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어느 순간 보면은 차분해져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긴 거죠. 이게 단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의욕이 생겨요. 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무기력은 글을 쓰면서 네네. 조금씩 풀어나가기 시작하셨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네네. 이 고엔트로피 상태로 온 혼란은 네네. 뭐부터 시작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글부터 쓰는 거예요. 전날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타이핑을 치기 시작했어요. 일기랑도 비슷해요? 일기도 되고요. 예.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쓰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네. 무조건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글쓰기부터 시작했고, 어. 그 다음에 일이 없는 날은 무작정 걷기 시작했어요. 산책이죠. 예, 운동도 아니고. 예. 그게 누적이 되니까 내면에서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충고드리고 싶은 건 아침에 일어나서 있잖아요. 네. 나한테 제일 중요한 일에 좀 시간을 썼으면 하는 제가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영장 간 적이 있었거든요. 새벽반에. 네. 그러면은 그날 하루가 굉장히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나한테 네. 제일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거기에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시간들도 이제 정렬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아는 분 한 분은 정말 정신이 없어서 일부러 아침에 출근을 한 시간 정도 빨리 한대요. 맨 처음에 한 거는 책을 읽었대요. 이 시간은 내 시간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누가 봐도 신경 안 썼대요. 어차피 그건 근무 시간 이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딱 1시간 책 읽고 나서 그다음부터 일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도 내면에 힘이 생기더래요. 저처럼. 저는 글 쓰면서 생겼다 있어.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책을 읽으면서 생겼고, 지금은 아침에 가서 그 1시간 동안 영어 공부를 한대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제일 중요한 일에 먼저 시간을 쓰면, 우리 직장인들이 제일 회의가 드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이 일이 정말 무슨 일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의미가 있나? 조직의 어떤 소모품, 하나의 그 나사처럼 돌아가는 네, 그런 네. 경우에 굉장히 이제 무기력을 많이 느끼게 되고 회사 때려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돈 때문에 다녀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자기가 할 일에 제일 먼저 시간을 쓰면 나머지 시간들에 대한 정렬도 좀 되게 되고 하루 종일
그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내일부터 당장 해야겠다라는 네. 이 동기가 생기네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일단 집중해서 하시면 그 네. 다음에 내면에 힘이 생기고 네네네. 그때 이제 삶의 의미를 네. 찾고 다가갈 수 있다. 그렇죠. 이 네네. 말씀을 네네네.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네, 이제 정리 잘- 교수님은 네. 모닝 페이지였다. 네, 저는 모닝 페이지. 수영과 모닝 예. 페이지. 지금도 정신없게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뭔가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네. 그런 분들께 좀 조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은 잊지 말아라. 그 월드리언트라는 철학자가 역사 철학 하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를 잘 보내면 그 잠이 달다. 일생을 잘 보내면 그 죽음이 평화롭다 그랬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 하루가 모여서 일생을 네.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오늘은 생각 안 하고 자꾸 내일 그렇죠. 생각하죠. 네. 그리고 어제 고민하고 맞아요. 오늘은 사실은 많이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하루를 승리하는 삶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관계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도 있거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조금 루즈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는 좀 스텝을 좀 밟아줘야 돼요. 그런 분들도 그렇고 또 어떤 분들은 눈치를 많이 보는 직장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항상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좀 세우고 자신감을 갖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이제 변화를 주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나의 하루에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그거가 굉장히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잘 지내면 그게 누적이 돼서 인생을 잘 갈 수 있으니까 회사 일을 바쁘고 그죠? 가정일도 바쁘고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가 가진 거는 뭔지, 내가 마지막에 남길 게 뭔지 항상 좀 저는 책 쓴 이유가 인지과학을 사람한테 도움되는 그냥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한테 좀 도움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대중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런 것처럼 각자 본인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 먼저 쓰고 그걸 남한테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받는 줄에만 서면은 항상 가난해요. 주는 줄을 만들어야 돼요. 네. 우리 이 채널도 지금 주는 줄을 만든 거거든요. 예. 주는 줄을 내가 만들면 나는 항상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저도 그거 맨날 생각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나 주는 줄을 만들어서 내가 하루에 승리하는 거 요거 하나만은 좀 잊지 말고 갔으면 무기력, 뭐 혼란, 저항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살다 보면 죄책감도 올 수 있고 수치감도 올 수 있고 마음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내가 남한테 준다는 거는 초인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떡볶이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떡볶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빛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초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 하루에 승리해라.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네요.